화성8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경기도민과 또 화성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된 화성8 동탄 3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진영 의원입니다.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초선이긴 하지만 12월에 또 도의원의 일정들은 어떨까? 바쁠 것 같은데 뭐 어떤 일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11월 초부터 12월 15일까지는 거의 본회의나 상임위가 진행되고요. 이 시기에 하는 일들이 경기도청하고 경기도청에 속해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1년 동안의 그 일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2023년에 살림을 계획한 본예산을 심의합니다. 예. 행감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6개월 정도의 이제 의원 생활도 지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많이 바쁘셨죠? 일단 사실은 전 초선이다 보니까 네. 이게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일정에 적응하느냐고 네. 정신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요새는 조금 적응이 되어가지고 예, 바쁜 생활에 잘 익숙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님 지역구는 좀 어떤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일단 동탄 3동부터 말씀드리면 네. 동탄 3동은 동탄 2기 신도시 초창기에 형성된 동탄 1 신도시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초창기에는 주민분들이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나면서 주민분들이 이제 불편하신 사항들을 제가 아닌 그 전에 선출직들을 통해서 많이 해결해 놓으셨고 네. 그래서 지역에 사시는 걸 상당히 만족하시는 지역이고요. 거주의 요건을 따졌을 때 살기도 편해야 되지만 직장도 좀 가까워야 되잖아요. 네. 예. 지금 반월동에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화성 시내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는 기아자동차 공장도 있고 현대기아자동차 화성 연구소도 있고요. 인근에 LG전자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주민분들이 그쪽에 직장을 가고 계신 분도 많고 해가지고 굉장히 활기차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동네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엔 상임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문화체육관광위 행감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좀 저희가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가 영유아 체육 관련 정책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본인이 이루어야 될 목표, 본인이 세우고 있는 정책적으로 크게 흐름을 좀 바꿔봤으면 하는 부분들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한 개인의 의원이 모든 정책들이나 모든 그 주민들의 생활들을 다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선택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린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4년 동안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실제로 경기도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육과 출산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아이의 아빠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목표는 크게는 아이들이 행복한 곳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시마다 매년 한 번씩 시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을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은 어른들을 위한 체육대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이들과 어른들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규정들이 다르고 아이들의 편의성이 좀 다른데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어른들 위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경기도에 조금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물론 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그걸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도 제가 뭐 2년 후에 다른 상임위를 가든 아니면 상임위와 상관없이라도 이거는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을 조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그 경기문화재단이라고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경기문화재단은 사실상 경기도의 문화정책의 큰 줄기를 형성하는 곳이거든요. 네. 광역문화재단이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시나 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에도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경기문화재단하고 시군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저는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역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시군문화재단은 시군문화재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틀을 좀 잡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거와 또 이제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로 진행을 됐는데 좀 더 저는 광역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으로서 경기도의 전체적인 문화재단, 문화정책에 대한 큰 흐름을 형성해주고 교육이나 지원들, 각 시군 문화재단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들을 위주로 해서 각 시군들에서 이쪽 시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쪽 시군은 좀 덜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로 경기문화재단이 좀 변모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경기도 도자산업 경쟁력 방안 요 얘기를 하셨던데 도자산업은 좀 경기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좀 되고 있는지 이번에도 저도 제대로 좀 들여다본 게 처음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도자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다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이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문화나 관광과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야 되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그 도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할 곳이 경기도 도자재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전국에서 도자와 관련된 재단은 경기도 도자재단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자재단이 이분들이 자립하실 수 있게 조금 더 교육이나 그리고 변해가는 소비 생활에 맞춰갈 수 있는 컨텐츠들을 조금 미리 정책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좀 큰 틀에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좀 경기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과 또 선결 과제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그 경기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전 존경하고요. 그리고 선대 의원님들이 하셨던 일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다만 시대의 변화라는 게 요새 엄청 빠르잖아요. 예. 시대의 변화라는 게 엄청 빠르면 당연히 조직의 변화도 엄청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선 선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조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 흐름에 맞았던 조직들이 이제 점점 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면 빠르게 조직이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없어지고 시대의 트렌드가 변하면 빠르게 다시 또 이 조직을 폐쇄하고 다시 통폐합하고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뭐 6개월 지나서 한 3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계획도 좋고 의정 활동의 어떤 목표도 좋고 좀 이루고 싶은 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출직이라는 게 사실 도민들 모두에게 일일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저를 지지해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쟤는 괜찮겠지라고 믿고 뽑아주셨는데 그 기대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도의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시간들이 별로 없으셔서 이참에 좀 아내분한테도 좀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고 항상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5 가족, 제 아내, 그리고 제 첫째, 둘째, 셋째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나 뵈니까 조용하시지만 생각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범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편안한 말씀을 좀 마지막에 들어보면 평소에 좀 어떤 취미 활동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되게 조용한 성격이고요. 조용한 성격이 선출직한테 맞는가라는 고민을 사실 개인적으로도 가끔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제 의견을 내세워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뭐 타고난 천성과는 상관없이 최대한 진실하게 다가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조용한 성격입니다. 예. 반면에 저는 취미는 이렇게 운동을 사실 좋아해요. 예. 그래서 웨이트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달리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바쁜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더 바쁘고 더 많은 분을 뵙고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선출직을 뽑아주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벅찬 일정이긴 해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잠을 좀 쪼개서라도 더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운동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듣는 말씀 하나하나들을 더 깊게 생각하고 깊게 다질 수 있는 내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인상 깊었던 일 아까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인상 깊었던 일은 화성시에서 효마라톤 대회라고 있었는데 10km를 뛰었는데 굉장히 보람 있고 재밌었습니다. 10km 마라톤이면 평소에 운동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몸살 나는데 10km 정도. 네, 10km 뛰려고 2달 동안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효 마라톤 대회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거구나. 예. 이게 제가 그냥 일반 시민일 때는 가다가 퍼져도 되는데 또 나오신 분들이 제가 선출직인지는 아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좀 뭐해가지고 의원 생활 힘들다. 진짜 그죠? 쉽지 않네요. 예. 힘들고 또 보람이 있고요. 자, 많은 말씀 나눠봤고 이제 끝으로 경기도민과 또 지역 구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의정활동 한 3년 반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계획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 3동 반월동 도의원 박진영입니다. 지역 주민들께 평소에 진심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잘 드리지 못했는데 카메라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156명의 도의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내부에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